안녕. 나는 독후감 쓰는 찍찍이 야옹이야. 내 독후감을 너희들에게 이야기해 줄게. 오늘 책은 켈리 누넌 고스가 쓴 힐 치유라는 책이야. 켈리는 작가이며 영화 감독, 프로듀서로 활동하고 있어. 이 책은 작가가 10대 때 독감 비슷한 것을 알았고 그 후 몇 달 동안 목에 림프절이 골프공만하게 부어서 병원에 갔지만 의사들은 원인을 몰랐어. 그러던 중 어머니가 아시는 카이로프렉터에게서 천연 발효식초를 일주일간 매일 마셔보라는 충고를 듣고 블루베리 식초를 마신 이후 림프절이 완전히 나은 것을 계기로 대체의학, 자연치유에 관해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인간의 치유 잠재력과 마음의 관련성에 계속 관심을 갖다가 결국 힐이라는 다큐멘터리를 제작했어. 그리고 사람들의 쏟아지는 긍정적인 반응과 큰 성공을 거둔 이 다큐멘터리의 내용을 보다 자세하고 심도 있게 전하고자 다시 책으로 만들었지. 그럼 우리도 같이 이 책을 읽으며 우리 몸과 마음이 얼마나 연결되어 있는지 알아볼까? 많은 이들이 건강과 관련해 자신이 무력하다고 느끼지. 지난 세기에 비해 과학과 기술이 드라마틱하게 발전했지만 여전히 암과 만성질환, 정신병들은 늘어나고 있고 이런저런 진단을 받게 되면 우리의 몸을 수동적으로 의사에게 맡기는 경우가 많잖아. 그럼 여기서 건강이란 무엇일까? 메리엄 웹스터 대사전에는 몸과 마음, 영이 온전한 상태, 특히 신체적 질병이나 고통이 없는 상태, 잘 있는 것, well-being, 그럼 질병은 disease, 즉 dis plus easy, 편치 않은 상태. 그럼 무엇이 well-being 상태를 벗어나게 한 걸까? 가장 큰 원인은 스트레스라고 말하고 있어. 조 디스판자라는 분은 우리에게 3가지 종류의 스트레스가 있는데 사고, 부상, 트라우마 같은 물리적 스트레스, 박테리아, 바이러스, 음식 속의 중금속, 혈당 같은 화학적 스트레스, 그리고 가족 내 비극, 사별, 경제 상황 등의 감정적 스트레스가 있고 이것이 우리 뇌와 몸의 균형을 잃게 만든다고 해. 급성 질환은 병원에 가서 빨리 치료해야 하지만 암과 자가 면역 질환, 알레르기 등등 만성 질환의 치료를 위해서는 다른 접근법이 필요하고 우리가 먹는 음식, 마시는 물, 들이마시는 공기 등이 고려 요소가 되어야 하겠지만 그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속 생각과 가슴속 감정이라고 하지.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몸과 마음이 깊이 연결되어 있으며 또한 주변의 세상과도 연결되어 있음을 인식하고 몸의 치유에 있어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많은 일들이 가능하며 우리 몸은 치유되도록 만들어졌고 그 답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해. 달라이 라마는 이렇게 말씀하셨대. 1년 중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날이 딱 이틀이 있다. 하나는 어제이고 하나는 내일이다. 그러니 오늘이 바로 사랑하고 믿고 행하고 무엇보다도 살아갈 바로 그날이다. 우리가 생각과 감정, 생활 방식의 선택을 통해 유전자를 활성화하거나 비활성화할 수 있다는 것이 알려지고 있어. 그래서 신과학에서는 모든 것이 에너지며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지. 그러므로 병의 현상만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원인을 파악하고 전체 체계를 치료하고 치유하는 것이 필요해.
우리는 수족의 인체세포와 미생물로 이루어진 초유기체이며 이런 미생물 군집은 서로 간에 그리고 주변 환경, 세계와 의사소통하며 발전하고 있지. 또한 우리 몸의 증상들은 우리 몸이 우리와 나누고자 하는 대화, 즉 우리에게 뭔가가 잘못되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고 알려주는 신호야. 그러므로 외상 등과 같은 급성 질환과 완전한 유전적 요인이 아니라면 어떤 질병이 발현되었을 때 우리의 식습관, 생각, 감정, 스트레스 수치, 수면의 질 등을 고려하면서 우리를 전인적으로 대해줄 의사나 치료사에게 도움을 받아야 하지. 즉, 급성 질환이나 응급 상황이라면 수술이나 치료가 필요하겠지만 만성 질환의 경우에는 삶의 정신적, 감정적, 영적, 물리적 측면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 것이 필요해. 그러면서 일례로 과학자 에모토 마사루는 1999년 물과 주파수로 흥미로운 연구를 했는데 그 연구 결과를 학술지에 실었어.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아. 그가 병 여러 개에 물을 담고 그 병들에 서로 다른 낱말을 적었어. 예를 들어 한 병은 증오, 또 다른 병은 사랑 등등. 그런데 사랑이라고 적힌 물의 냉각 결정은 아름답고 완벽하게 대칭적인 결정을 이루고 있었고, 증오라고 적힌 물의 결정은 흐트러지고 기형적인 형태를 보였지. 그리고 또 고맙습니다에 노출된 물은 아름다운 대칭을 이루고, 이 멍청이라는 말에 노출된 물은 흐트러지고 깨진 결정을 보여줬어. 그러면서 박사는 온 우주가 진동 상태에 있으며 모든 것은 고유한 주파수를 생성해내고 물은 세상이 뿜어내는 주파수에 아주 민감하다고 해. 이 발견이 유의미한 것은 우리 몸이 70%가 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주변 환경 에너지와 의도가 우리 몸의 건강과 기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때문이지. 그러므로 에너지와 생각은 우리의 혈액, 세포 조직의 주파수를 바꿀 수 있어. 그러므로 사랑과 감사 같은 긍정적인 주파수가 우리 몸의 치유력을 회복시켜 줄 수 있지. 한편 난치성 암에서 회복된 경우라든지 절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회복된 경우 그것을 근본적 치유 혹은 자연 치유라고 하는데, 암 연구가 켈리 터너 박사는 하버드에서 오랫동안 이를 연구해 왔어. 나이, 성별, 직업, 인종 모든 것이 다양한 사람들의 1,500건이 넘는 사례와 250회 이상의 심층 면접을 통해 그들이 치유를 위해 한 일들은 75가지가 넘었는데 모두에게 공통된 9가지가 있었지. 1. 식단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2. 자기 건강을 주도적으로 다스리기. 3. 직관을 따르기. 4. 약초와 보조제를 쓰기. 5. 억눌린 감정을 풀어내기. 6. 긍정적인 감정을 늘리기. 7. 사회적 지지를 받아들이기. 8. 영적 연결을 깊게 하기. 9. 살아야 할 강력한 이유를 갖기. 이걸 보면 오직 20%, 1과 4만이 물리적인 것이며 어쩌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정신적, 감정적, 영적인 작업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야. 아니타 무르자니의 이야기가 예로 나와. 나는 이미 그녀를 세상에 이런 일이 비슷한 기적 사례로 TV에서 본 적이 있어. 그녀는 온몸에 암이 퍼져 장기가 하나씩 기능을 멈추고 있었고 급기야 혼수 상태에 빠졌지. 의사들은 그녀의 가족들에게 이게 마지막이라고 이야기했어. 그녀는 혼수 상태 때
다른 영역으로 갔고 거기서 돌아가신 아버지를 느꼈지. 그녀와 아버지는 어린 시절부터 관계가 아주 안 좋았어. 힌두 교도인 아버지는 그녀에게 20살이 되었을 때 중매 결혼을 하라고 했고 그녀는 아버지를 거역했지. 그러면서 그녀는 절대 아버지가 원하는 딸이 될 수 없다고 생각했었어. 그런데 혼수 상태에서 그녀는 아버지와 함께 있었고 아버지에게서 느낀 건 순수하고 조건 없는 사랑뿐이었지. 그때 그녀의 의식이 명료해졌고 왜 자기가 암에 걸렸는지 깨달았어. 그때까지 그녀가 그녀의 삶에서 해온 모든 선택과 결정이 전부 다 두려움에서 나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 그녀는 다시 몸으로 돌아간다면 몸이 나으리라 생각했지만 돌아가고 싶지 않았어. 하지만 아버지가 그녀가 돌아가서 목적을 이루어야 한다고 말했고 그녀는 돌아와. 그 후 그녀는 5주가 지날 무렵 온몸에서 암이 사라진 것을 깨닫게 되었어. 임사 체험 동안 아니타는 삶을 바라보는 관점만 바뀌었지.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으로. 정말 놀랍지 않아? 오직 삶에 대한 관점만 바뀌었을 뿐인데 죽음에서 완전한 치유에 이르다니. 정말 이야기가 흥미진진하지? 2부에서도 우리 몸의 진정한 치유를 위한 많은 사례와 좋은 이야기들이 나오니 기대해줘. 이 책을 읽으며 주변에 누군가 마음이나 몸 그리고 영혼이 아픈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그들에게 따뜻하고 좋은 에너지와 말을 전달해 그들의 치유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 추운 날에도 따스한 햇살이 비추면 몸과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처럼 우리 서로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주자. 그럼 다음 주에 만나. 빠빠이.